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래닛 파트너스 시뮬 매니저라고 하고요. 좀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태블로의 미래라고. 이번 TC2022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정도 걸쳐서 미국에서 태블로 컨퍼런스가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뭐 해마다 진행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정도는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는 캡처 화면은 어떤 거냐면 태블로닷컴에 태블로 컨퍼런스 전체 영상을 녹화를 해서 업로드 해놓은 화면인데요. 아래쪽에 URL이 있으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나중에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번 TC2022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태블로 클라우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태블로 클라우드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셀즈포스와 태블로의 인수합병, 그리고 태블로 사용자들끼리 모이는 커뮤니티, 그리고 그를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의 문화까지 확장이 되는, 그래서 태블로 클라우드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태블로 유저들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태블로 클라우드가 아예 새롭거나 완전 생소한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태블로 온라인이라고 하는 제품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죠? 웹상에서 태블로를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 태블로 온라인을 약간 업그레이드하고 개량해서 태블로 클라우드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태블로 클라우드는 태블로가 호스팅하는 Saa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AWS를 기반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고객사 분들은 아마 대부분 태블로 서버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어쩌면 태블로 클라우드는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태블로가 태블로 클라우드를 중심에 놓고 앞으로 인프라를 설계해 나갈 것 같으니,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태블로 클라우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한번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블로 클라우드는 이미 16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정도의 실적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 태블로 온라인이었던 시절에 태블로 서버를 중심에 놓고 서비스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 정도의 사용자와 실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태블로 클라우드를 중심에 놓고 인프라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얼마나 더 확장이 될 수 있을까를 짐작을 한다면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태블로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없다는 게 약점으로 지적을 받긴 했어요. 아시겠지만 가트너라고 하는 조사기관에서 매년 매직 쿼드런트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잖아요. 부문별로 내고 있는데 이 보시는 화면은 BI 툴 시장에서 각 제품들이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블로가 오른쪽 위에 리더의 자리에 당당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어떤 평가가 있었냐면 태블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 정도로 약점이라고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태블로가 세일즈포스와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단점을 좀 개선해 나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번 TC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태블로든 세일즈포스든 거의 70%의 고객들이 그 분석 여정을 클라우드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 클라우드를 쓰면 좋은 점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했을 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빠르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인사이트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러면은 사업이든 조직이든 회사든 빠르게 혁신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클라우드가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흐름에 발을 맞춰서 세일즈포스와 태블로도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굳이 태블로 서버를 쓰다가 태블로 클라우드로 넘어가려면 어떤 장점이나 유리한 점이 있어야 될 텐데, 태블로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태블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태블로 퍼블릭에 태블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계정이 있고, 이 계정에서 이제 각종 화면들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일종의 샘플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시보드 샘플들을 올려놓고 있었고, 그랬을 때 태블로 클라우드에서는 태블로 엑셀러레이터를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태블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새롭게 연결할 때 엑셀러레이터에 만들어져 있는 이 대시보드들을 일종의 템플릿처럼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차트들을 대략 만들 줄은 알겠는데 이런 화면 전체를 어떻게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구성할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런 템플릿이 있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큰 장점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꼭 태블로 클라우드를 안 쓰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태블로 엑셀러레이터에 있는 화면들을 가지고 데스크탑 작업을 하실 때 일종의 디자인 아이디어로서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만한 내용은 어드밴스드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태블로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태블로 온 태블로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태블로를 작동시키면서 쌓이는 데이터를 태블로로 분석해서 이렇게 대시보드 화면으로 보여준다라고 일단 쉽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태블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올려놓기도 하고 흐름을 잡아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걸 이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조회를 하기도 할 텐데, 그런 퍼포먼스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거는 태블로 서버에도 이미 있는 기능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태블로 클라우드에서 그대로 옮겨서 활용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세일즈포스에서 슬랙도 그 인수합병을 했잖아요. 이제 슬랙과 태블로를 연동해서 관리자한테 알람을 보낼 수 있는 기능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블로그에 간단하게 소개했던 컨텐츠를 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공유를 드리면 이 URL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만한 기능이,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름은 모델 빌더라고 합니다. 셀즈포스에서 기존에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툴이 있었는데 이거를 태블로에 도입을 하면서 이름이 모델 빌더라고 일단 정해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머신러닝으로 작동되는 AI를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툴 혹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태블로가 클라우드만큼 또 한 가지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게 어떤 거냐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대시보드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강력하다. 그런데 태블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를 조금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모델 빌더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태블로의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 그러니까 예측 모델을, 예측 분석 기능을 가져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확장이 된다고 하면 사용자들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훨씬 더 큰 태블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세일즈포스에서는 사용자들의 그룹의 이름을 트레일 블레이저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태블로에서는 그런 그 커뮤니티 사용자들의 이름을 데이터 락스타라고 붙이기로 한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데이터 락스타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세일즈포스에서는 트레일블레이저 커뮤니티가 16밀리언, 그러니까 1600만 명 정도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고, 태블로 커뮤니티에는 100만 명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계산한 거니까 실제 숫자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셀즈포스와 태블로의 커뮤니티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락스타의 초창기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 앞에 데이터를 가져다 놓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태블로가 처음 만들어지고 이걸 처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 데이터를 활용해 보세요 라는 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노력의 결과 이제 100만 명 정도로 이제 사용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 30% 이하의 사람들만이 BI 기술을 통해 데이터 액세스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본인들도 아쉬워하고 있고, 그랬을 때 고민을 하는 게 이거죠. 어떻게 나머지 70%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이게 이제 여전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태블로 클라우드에서 소개드릴 만한 네 번째 기능이 있는데요. 이름은 데이터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게 워딩을 했어요. 데이터를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하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데이터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데이터는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거를 알아내야 될지 모르겠다. 데이터를 분석을 어떻게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데이터 분석가한테 찾아가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좀 찾아줘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데이터 분석가들은 본래 자기들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남이 부탁한 일을 해주느라 자기 일을 못하고 그런 만큼 시간과 자원이 낭비가 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어려움, 그런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랬을 때 태블로에서는 이제 태블로가 자동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쓰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태블로에 이제 작년쯤에 Ask Data, Explain Data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태블로에 자연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답변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태블로가 자체적으로 데이터에 설명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간단한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클라우드 상에서 이렇게 사용자가 데이터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을 때 예전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데이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태블로 커뮤니티 일원으로서 데이터 커뮤니티 일원으로서 데이터 사용자로서 조금 더 잘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었을 때 보시는 화면은 태블로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그 스탠다드 차터드의 사례 발표를 하는 클립을 한 5분짜리를 따서 업로드를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좋은 직원 경험,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 다녀서 참 좋다, 이 회사에 다님으로써 나는 참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런 좋은 직원 경험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와 굉장히 깊게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80% 정도의 직원들이 데이터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회사에 남을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서베이를 한번 했겠죠.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우리 회사에서 조금 더 성장한다고 느끼고 회사에서 오래 일할 생각이 생기겠냐 했을 때 데이터 트레이닝을 해준다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죠. 이런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냐면 분석을 민주화하자라고 했고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데이터 리터러시와 데이터 스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직원들에게 태블로처럼 데이터 분석의 문턱을 낮춰줄 수 있는 툴을 일단 제공하는 겁니다. 그 툴을 준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람들이 그 툴을 더 잘 쓰고 익히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서포트하고 붐업을 했냐면 직원들이 태블로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 다른 직원들이 보고 피드백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어떤 영상들은 조회수가 300만 뭐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직원들이 태블로를 편하게 받아들이고 태블로를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내고 회사에서의 좋은 직원 경험을 쌓고 회사에서 더 오래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적어도 그 회사 안에서는 데이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겠죠. 그런 활동들이 태블로 클라우드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